갑수는 이제 막 혼이 난 지 반년 정도 되었는데 그의 집에는 춘심이라는 어여쁜 여종이 있었다. 주인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춘심아, 너는 어째 날이 갈수록 얼굴이 아주 봄꽃 마냥 확 피어버리냐? 주인님 칭찬은 감사하지만 행여 새로 오신 마님께서 들으셔서 오해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요. 듣기는 누가 듣는다고 그러냐, 춘심아. 아, 그나저나 오늘 밤도 네 방에 찾아가도 괜지마겠제. 내가 오늘은 너 좋아하는 사과랑에서 가지고 갈라니까. 목욕 제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라잉. 하이고 진짜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갑수는 춘심의 방으로 몰래 찾아왔는데 허허, 내 말대로 목욕 제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구만. 내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 부인하고 거사를 한번 치르고 오느라 좀 늦었다야. 아니 주인님, 새로 오신 마님하고 거사를 치렀으면 오늘은 그냥 주무셔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요? 우리 부인은 말 그대로 밥과 같은 거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산다 이 말이냐잉. 밥을 딱 먹었으면 입가심으로 너같이 달콤한 과일도 먹어야 제대로 된 한상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마침 달달한 과일이 무지하게 당기니 얼른 일로 와보거라잉. 하이고 말은 정말로 청산유수입니다요. 그렇게 갑수는 부인의 눈을 피해 춘심이와 재미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원매? 요즘 따라 저 양반이 밤만 되면 어디를 간다 싶어서 따라와 봤더만 나 모르게 이러고 재미를 보고 있었구마잉. 다음날 아침이 되고 갑수와 그의 부인은 갑수의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잉, 갑수야 너는 감기라도 걸린 것이냐? 어째 아침부터 그렇게 기침을 하고 그런디야? 아버님 서방님이 밤이 깊어지면 뒷산에 있는 과일들을 맛본다고 산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디 산 공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구만요. 예끼, 뒷산에 그런 맛난 과일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을 줄 알아야지. 혼인을 했어도 지 입만 생각하는 그런 고얀 놈이구만 아주. 흥섭이와 덕삼이 그리고 봉섭이는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 너희들 죽은 사유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니 각자 어떤 사유로 죽었는지 저승길 가기 전에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지는 흥섭인디요. 저는 참말로 억울합니다. 염라대왕님. 지는 평소에 일도 안 하고 그냥 책이나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량이었는디 며칠 전부터 우리 마누라가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불었다는 소문이 있길래 오랜만에 가장 노릇한다고 김부자네 집에 일을 하러 가는 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디 아니 이놈의 마누라는 속꽃 차림인디 남정네는 어디로 갔는지 방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마당에 나가서 집 앞에 있는 우물을 봐보니께 그 안에 웬 놈의 남정네가 숨어 있길래 저놈이다 싶어서 제가 부엌에 있는 감자포대를 갖다가 우물에 던졌습니다요. 그란뒤 평소 일을 안 하던 제가 그 무겁디 무거운 감자포대를 던져서 그런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요. 아이고 염라대왕님 천벌을 받아야 하는 놈은 바람핀 그놈의 남정네인디 제가 죽게 생겼으니 참말로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가겠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온 게 원통하다고는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사 전부 그런 법인거늘. 그럼 봉섭이 자네는 어인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염라대왕님, 지는요 다른 부자댁 밭일을 해주고 집에 돌아가는 뒤 날이 원체 더우니께 목이 너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집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기에 가는 길에 어떤 집 앞에 우물이 보이길래 잘 되었다 싶어서 물을 한 바가지만 마시려고 하는디 우물 주변 바닥이 물기 때문에 원체 미끄럽다 보니께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져 불었는디 아따 그거 우물 깊더라고요. 그란뒤 갑자기 어떤 사내놈이 위에서 뭐라고 하더만 느닷없이 포대를 내 머리 위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지는 참말로 도대체 제가 우째 그 포대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요. 대왕님 참말로 억울하다니까요. 이제서 들어보니 우째 자네가 이곳에 왔는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구만. 뭐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그것 역시도 세상사 아니겠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덕삼이 자네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보시게. 아, 저는 어떤 유부녀랑 바람이 나서 한참 재미를 보는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온다게 얼른 부엌에 있는 감자 포대 속으로 몸을 숨겼을 뿐인데 죽게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에도 무슨 영문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가 도통 감이 안 잡혔는디 이제 다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요, 억울한 거 없구만요. 나그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 나그네는 산속에서 불빛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어느 작은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계십니까? 실례지만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제가 하루만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는 나이든 어머니와 젊은 딸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이 집은 그런 게 여자들만 살고 있는 좁은 집인데 젊은이 사정이 딱해서 어쩔 수 없겠구마잉. 오늘은 여기에서 머물러 불고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하게잉. 나그네가 마당에서 씻고 있는 동안 같이 지내는 젊은 딸아이가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딸아이에게 당부를 하였다. 자다가 혹시라도 저자가 입술을 범하려고 하면 수박이라고 말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복숭아, 그리고 손이 배 아래로 내려가면 사과라고 조용히 말해라잉. 네, 어머니. 그렇게 딸아이에게 당부를 한 후 얼마나 지났을까? 늙은 어머니는 자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일을 보러 나가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던 중에 방 안에서 조용하게 말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어떤 마을에 거시기가 거대한 청년이 있었다. 이 사내의 거시기는 무려 50cm에 달했었는데 겉으로 보아도 압도적인 크기에 마을에서도 알맞는 짝을 만날 수가 없어 평생을 홀로 지내야 했기에 사내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잤다. 그러더니 어느 날 꿈에 매일 그렇게도 간절하게 나를 찾으니 내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인 그곳이 너무나 커서 평생 여인과 손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그곳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참. 내일 뒷산 연못에 가면 옷을 입고 있는 개구리가 있을 거네. 그 개구리에게 청혼을 하게나. 그럼 개구리가 분명 거절을 할 텐데 거절 한 번에 자네 거시기가 10cm는 줄어들 것이야. 꿈에서 깬 청년은 다음날 불이 나게 뒷산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에는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옷을 입고 있는 개구리가 있었는데 나와 결혼해 주시오. 싫어요. 개구리의 거절을 받은 후 하룻밤 자고 나니 사내의 그곳은 정말 10cm가 줄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청년은 뒷산에 또 올라가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싫다고요. 다시 한번 거절을 받은 사내의 그곳은 또다시 10cm가 줄어 있었다. 그래서 청년은 또 다시 한번 뒷산으로 향하면서 30cm도 좋지만 그래도 20cm가 가장 이상적이야. 오늘 하루만 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못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아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정말로 싫다고요. 그렇게 청년은 평생을 홀로 지내야만 했다고 한다. 봉섭은 한양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는 병강세였는데 어느 날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한번 방문해달라는 편지를 받고 삼촌이 살았던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자네가 흥섭 씨 조카 봉섭이 맞제?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그려? 아니 흥섭이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한테 뭔가 남긴 게 있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오기는 했는디. 아, 그 편지를 내가 썼구먼 그려? 중요한 것은 차차 말을 해줄 테니까 오늘은 여독도 풀리지 않았을 테니 흥섭 씨가 쓰던 방에서 좀 쉬게나. 아, 네.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봉섭은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고 흥섭이 머물던 방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저 총각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잘할지 못할지는 차차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우리는 결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제잉. 원매, 저게 지금 다 무슨 소리다냐? 뭔가 겁나게 찜찜하구마잉. 찜찜한 기분이 든 봉섭이었지만 그래도 여독 때문에 피곤했던 탓인지 금방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만났던 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뭔 놈의 이런 총구석에 남자들은 안 보이고 저라고 이쁜 안악들만 있다냐. 거시기 말이라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구마잉. 저기요, 거시기 제가 이 마을에 처음인디. 아따, 참말로 부끄러움이 많은가 보구만.
어째 오늘 일어나서 마을 구경은 좀 했는가? 거식이 찬찬히 마을을 좀 둘러보기는 했는디요. 어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마을에는 남정네가 없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지금 다 힘쓰는 일하러 다른 곳에 갔을까요? 자네가 잘 보기는 했구만 그려. 사실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는디. 전부 다 징병이다 뭐다 해서 나가버리고 돌아오지를 않고 땅의 기운이 저주를 받았는가 태어나는 애기들은? 전부 여자만 태어나지 않겠는가? 원매, 시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그나마 있는 남자들도 이제는 전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뿐이구만 그려. 그나저나 하루 동안 여기를 돌아보면서 어째 눈에 띄는 처자라도 찾았는가? 하이고, 어제 왔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신경 못 썼는디 오늘 찬찬히 한번 마을을 둘러보니께 그래도 눈에 띄는 처자들이 제법 있구만요. 마음에 드는 처자가 눈에 들어온다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구마잉. 그런 처자가 있으면 여기 마을에서 지내기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것이오. 거시기 편지에도 이야기했듯이 흥섭씨가 자네한테 남긴 게 있는디. 이쪽으로 한번 와보게나. 그렇게 봉섭은 부인들과 함께 방앗간으로 보이는 곳으로 향했고 혹시 흥섭이 삼촌이 남긴 게 무슨 물건이 아니라 일 같은 겁니까요? 남정네가 없으니까 힘쓰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힘쓰는 일은 맞는데 창고 정리는 아니제. 여기 방앗간 벽에 구멍 보이제? 이것을 자네가 거시기로 좀 메워줘야 되겠구만.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잉? 자네도 봤다시피 이 마을에 저주가 들었는가? 이상하게 남자들이 많아지면 언젠가부터 픽픽 죽어나가더라고. 남자가 살 수 있는 수가 정해진 것 마냥 말이오. 그래서 우리 부인네들이 병강쇠로 유명한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힘센 사람 딱 한 사람만 마을로 데려와. 욕정이 쌓인 부인네들이 일하다가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우물처럼 쓰고 있제. 여기 구멍을 이용해서 말이오. 원매, 그러면 흥섭이 삼촌이. 그려 자네 삼촌도 자네처럼 유명한 병강쇠였제. 그러니까 인자는 자네가 저 구멍을 메워줘야겠다 이 말이오. 마을 밖으로 나가는 다리는 이미 끊어놓았는께 행여 나갈 생각일랑 말고잉. 어느 부부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여행길에 올랐다. 아무래도 중간에 하루 숙박을 하고 가야겠어. 서방님 어디 근처에 하루 머물 만한 곳이 있을까요? 가는 길 중간에 주막이 한 곳 있기는 한데 주막에서 하룻밤 자는 건 힘들 것 같고 하니 내 주막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곳을 찾아보리다. 네, 서방님. 그렇게 부부는 주막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여관에 숙박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오래 걸었던 탓일까 방에 들어가자마자 다음날 점심 직전까지 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부부는 다시 한양으로 출발할 채비를 한 후에 숙박비를 결제하려고 주인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숙박비가 2냥에 아침 식사 2사람 한냥에서 총 성냥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만 자다가 나왔는데 아침 식사는 웬 말입니까? 어제 저희들이 왔을 때는 아침 식사에 대한 말도 없었잖아요. 아따 거시기 그건 나도 모르겠고 우리는 오늘 아침에 2인분의 식사를 준비해놨는데 드시지 않으신 건 손님이시니 당연히 돈을 내야지라. 그렇게 한참을 여관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이 갑자기 말을 꺼내었다. 주인장, 내 듣다 보니 계산이 잘못되었어. 주인장이 우리 부부에게 2냥을 더 주셔야 하오. 아니 시방 여관에 머문 것은 당신들인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합니까? 그것이 뭔 계산법이요. 숙박비랑 아침 식사 총에서 성냥이고 내 몸값이 5냥이니 당연히 저희에게 2냥을 주셔야죠? 몸값이라고요? 내 몸값이요. 저와 하룻밤 지내는 값을 치르셔야죠? 원매, 뭔 오해를 살만한 말을 하요. 나는 어제 손님방 근처에는 간 적도 없었는디라. 저는 어제 밤에 주인장을 맞을 준비는 다 해놨는데 제 방에 오지 않은 것은 주인장 아니었어? 아따, 제가 겁나게 미안해요. 그냥 반값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무리와 소중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였다. 어느 날 둘은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요즘은 내통 집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구만. 왜? 마누라랑 무슨 일이 있는겨? 아니, 반년 전부터 마누라랑 밤에 재미를 보려고 하면 계속 거부하기만 했었고 요즘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야. 허허, 이 친구도 권태기라는 게 왔구먼. 그렇게 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집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는데
응? 원매, 대물아, 너 거는 뭐가 그렇게 크다냐? 웃돈 비결이라도 있냐? 비결 말이요? 비결이 하나 있기는 허제. 소중히 너는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친구니께 특별하게 알려줄게. 거서고 동네 가운데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 있자. 동네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거? 그래, 바로 그 나무. 밤마다 그 나무에다가 네 거시기를 3번만 부딪혀봐. 그렇게 일주일 동안만 반복하면 네 거시기도 나처럼 이렇게 커질 것인께. 나도 너처럼 작았는데 반년 전에 우연히 해보고 이렇게 커졌다니께. 그 말을 들은 소중이는 그날부터 당장 일주일 동안 밤마다 몰래 나무에다가 거시기를 3번씩 부딪혔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친구 대무리의 말처럼 소중이의 그곳은 보기 다르게 커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차서 집에 돌아온 소중이는 먼저 자고 있는 마누라를 발견하고 오랜만에 재미를 보려고 합방을 시도했는데 아내는 잠에 취한 채로 말을 했다. 대물씨 왔어요. 뭐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옛날 어느 마을에 글 공부를 가르치기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수였다. 도수는 아이들에게 글도 잘 알려주었으며 매사에 품행도 방정하니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부인만은 그에게 불만이 있었으니 아니, 낮에도 허구한 날 글 공부, 밤에도 글 공부. 여보, 그럼 우덜 밤 공부는 언제 한다요? 내일도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많다 보니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겠어. 부인 먼저 자리에 드시오. 우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일하면 아이고 이 양반아. 쓰지도 않을 거 뭐단디 집에 들이셨소. 우리 임자가 너무 예뻐서 안아보는 것도 아까워서 그러. 원매, 정작 중요한 일은 않고 저라고 속장하지 없는 소리만 했었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도수는 기분 전환으로 산책을 하다 동네 방앗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호기심이 생긴 도수는 조용히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 글쎄 물레방앗간 안에서는 마을 고물장수와 도수의 부인이 정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뭔 짓거리들 이란가. 아이고, 선생님 내 겁나게 죄송해요. 임자, 바람을 피워도 하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저 무식한 고물장수랑 정분이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단 말이오. 아따 서방님 제가 잘못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저 양반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허구한 날 안 쓰는 물건 있으면 쓴다길래 한번 따라가 본 게 이라고 되어불었어. 그런데 아따 그 양반 안 쓰는 물건 한번 진짜로 잘 쓰기는 합디다잉. 명옥과 말숙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둘은 어느 날 함께 밭을 메고 있었는데 아이고 명호가 다리가 후달거려서 오늘은 일 못하겠구만. 아따 말수가 니는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우째 벌써부터 아프다고 하냐잉. 이것이 말하기는 참말로 남사스러운디. 명옥이 니도 아다시피 내가 반년 전에 이 동네로 시집을 왔잖냐. 뭐 아직 초반이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 서방이랑 거사 한 번씩 치름은 월매나 어마무시한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다리가 후달려서 일을 못하겠다니께. 원매?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런데? 뭐 힘도 힘인데 일단은 크기가 무음한 한께는 우리 서방이 가진 것은 없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천석군 부럽지 않아서 내 뒤도 안 돌아보고 시집 온 거 아니여. 명옥이 니도 혼인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는디 느그 서방은 아직도 곧자라냐잉? 그럼 우리 흥섭 씨도 아직 어마무시하제? 나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만날 그렇게 다리가 후두루들 했는디. 인자는 단련이 돼서 그런지 뭐 걱정 없구만. 원매? 또 벌써 끝나버렸어잉? 원래부터도 크지는 않았지만 나이 들고 나서 큰일이구만 큰일. 얼마나 작은지 내 들어온지도 몰랐구만. 말숙이네 서방은 완전 무음한 하다드만. 당신은 참말로 고사리만 하구마잉. 그래도 당신은 웃자면 말을 다 그렇게 한단가. 하늘 같은 서방의 물건이 좀 부실하다 한들 남자의 자신감을 지켜 세워줘야 그나마 힘을 좀 내보제잉. 자꾸 그렇게 성을 내면서 말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이 말이요 내 말이. 하이고 말이라도 못함은. 이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고 왔어야 하는 건디. 얼굴 하나만 딱 보고 시집 온 내가 잘못이제 내가 잘못이요. 다 되었고 내일 아침에 또 밭일하러 가야 하니까 얼른 잠이나 잡시다 잠이나.
다음 날이 되고 흥섭의 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러 나가는 길에 흥섭의 집신이 눈에 들어왔는데 원매, 요즘 서방한테 화만 낼 줄 알았제? 우리 서방 집신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구만. 그래도 저 양반이 밖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있었는디. 아이고 만날 집신이라고 놈들이 쓰던 거 얻어다만 줬는디. 오늘은 화해의 의미로다가 내가 하나 만들어줘야 쓰겄구마잉. 그렇게 흥섭의 부인은 밤새 처음으로 손수 집신을 만들어서 화해의 의미로 흥섭에게 집신을 주었고 흥섭은 한번 집신을 신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집신이 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이고 마누라? 진짜로 당신 재주가 아주 신묘해버리구마잉. 마땅히 좁아야 할 부분은 너무 넓어가지고 쓸모가 없고 커야 할 부분은 좁아서 발에 맞지도 않은디 무슨 놈의 집신이 이 모양이다요? 꼭 우리 둘 사이랑 다를 바가 없구마잉. 이런 젠장, 내가 화해의 의미로다가 그래도 당신을 생각해서 만든 건디. 참말로 말 한번 곱게 잘 하시구만요. 그란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께 내가 만든 집신이란 게 참말로 당신 몸뚱이 같구만. 길고 굵어야 될 거시기는 아주 작아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작아도 될 발이란 놈은 나날이 커져가면서 저라고 집신만 망가뜨려 대니. 하이고 참말로 내가 인자는 집신이 부러울 지경이구만 집신이. 춘자는 최근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겨 뒷산에 있는 절을 찾았다. 절에 도착한 춘자는 일단 시주함에 한 푼을 넣고 절에 계시는 스님께 마음을 토로하기로 하였다. 스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어 송구스럽지만 마음의 짐을 덜어볼까 하는 생각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무엇이든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생겨볼지라잉. 자 한번 마음껏 말해보슈잉. 사실 최근까지 우리 서방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밭을 매다가 바로 옆밭에서 일하는 남정네랑 눈이 맞아버려서 거기다가 하필 그 밭 옆에 또 물레방앗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과의 가정만은 깨고 싶지 않아 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마음만의 짐이라도 덜어보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의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따잉 보살님. 어떤 사람이든 한 번은 인생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볼지라. 그래도 인자부터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남편분께도 헌신하셔야 합니다잉. 2번부터는 실수가 아닌게요. 네, 스님. 그래도요. 그나마 죄책감이 덜한 것이 2달 동안 단 한 번도 몸으로 정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달 동안 한 번도요? 물레방앗간도 갔다고 했잖아요. 물레방앗간이야 당연히 매일같이 갔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비비기만 했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야. 아니지. 보살님. 비비는 거나 넣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스님. 그렇게 춘자는 스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시주함에 넣었던 한 푼을 다시 꺼내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스님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아따 보살님. 아무리 제가 화를 조금 냈다고 해도 한 번 하셨던 시주를 다시 가져가는 것은 뭔 경우다요. 시주를 도로 가져가다니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한 푼을 시주함에 잘 비비고 있는데요. 비비는 거나 넣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상수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뒷산에 위치한 절을 찾았다. 절에 도착한 상수는 일단 시주함에 한 푼을 넣고 어? 비비기 금지? 이건 또 뭐시오? 스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민망한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처사님 어디 한번 시원하게 말해보소. 그게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최근 한 달 정도 마누라랑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신혼 때랑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소원해지는 부부들이 덜어 있지라. 요즘 세상에 그렇게 별난 일도 아닙니다. 그게 스님, 신혼 초기에는 농산일이 끝나고도 매일 부부관계를 할 정도로 저희도 좋았는데요. 아니 저도 어디에서 힘으로는 빠지지는 않는데 알고 보니 우리 마누라가 옥녀 중에 옥녀더라고요. 요즘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농산일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네? 처사님 뭐라고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게 고민 아니었나요? 아이고 좀 들어보세요 스님. 마누라가 하고 싶은 날에는
집 문고리에 빨간 장미를 꼽아두는데 처음에야 좋았지 이제는 빨간색이 완전 핏빛으로 보일 정도예요. 어쩌다가 길 가다가 빨간색만 봐도 오금이 저릴 정도라고요. 아니 이 아저씨야. 아니. 처사님. 스님이 나한테 지금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게 무서우면 오히려 한 달 동안 관계를 갖지 않은 게 잘된 일 아닙니까? 그게요, 스님. 오늘이 그 한 달 쭉 마지막 날이에요. 마누라가 제가 하도 힘들어 보였는지 딱 한 달 동안만 쉬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나 좀 살려주시오. 저 오늘 하루만 여기서 좀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스님, 아니 스송 하루만 좀 부탁드릴게라. 인적이 드문 산속에 주막이 있었다. 주막에는 2명의 노처녀 주모가 있었는데 언니야, 오랜만에 젊은 남자 손님이 다 왔다. 그러니까야. 아이고 저 남자는 인상도 강하고 팔근육도 우람한 것이 완전히 터프가 아이구마잉. 내 애는 그 옆자리에 있는 양반이 눈은 좀 찢어졌어도 샤프한 게 완전히 핫한디. 그랑께야. 그짝도 볼만하다잉. 그래, 이 전까지는 만수 형님이랑 일을 했었다고. 네 성님. 그럼 만수 형님하고 훔친 작물들은 몇 대 몇으로 나눴냐? 만수성님이 9할. 제가 1할. 일하고 묵었습니다. 9대 1이라고? 완전 도둑놈의 새끼네. 그 양반 직업이 도둑놈이기는 허저라. 나는 만수 그 양반처럼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랑 일하면 앞으로 딱 5대 5로 나누자고. 잠깐 성님. 온 이야기는 확실히 오게요. 그라함은 누가 오요? 응? 아니여라. 미안어 여잉. 그라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연습 경기 삼아 여기부터 털어볼까? 주모, 가진 거 다 꺼내놔. 내가 여기 다 털어버리고 당신네들도 다 겁탈해 버릴 테니까 그리 알라고. 오메잉, 이것이 무슨 일이단가? 아따 성님 포졸들이 오면 웃잘라고 그라요. 얼른 돈만 들고 가장께요. 아니 오랜만이니까 회포도 좀 풀어야지. 아따 성님. 길고 오래 가야자라. 그럼 너 말대로 그냥 돈만 가져갈까? 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성님 말을 들어야지 버릇없게 어디서 말댔고요. 홍배는 나이가 들매 따라 기력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 며칠 전에 꽤 거금을 들여 야관문을 구했다. 아따 서방님 거시기 우리가 거사를 치르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 말이여잉. 그란디? 우째 그런단가 마누라? 아 우째 그러기는 뭘 우째 그런다고 그라요. 슬슬 창문에 낀 거미줄도 좀 걷어내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아니 징그럽게 우째 그려 나이 다 묻고 이제 내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가는디 인자는 남사스럽게 어째 한단가? 얼른 잠이나 자세 잠이나. 뭐 그러면 인자 늙었는께 평생 거사도 안 치르고 살겄다 이 말이요? 아 이것이 뭐가 부부관계여. 남매제 남매. 허허 내가 이 비싼 야관 문화를 고장 마누라 당신한테 쓰려고 산 줄 아는가? 딱 내일 연홍이한테 힘을 써야 하니께 오늘은 힘을 아껴야 한다 이 말이지. 다음 날 오후 홍배는 야관문안 하나를 먹고 사랑채에 야관문안을 몰래 숨겨두고는 홍배가 자주 만나는 기생인 연홍이를 만나러 가려는데 마당에서 홍배 집 외건오비인 봉섭이를 마주쳤다. 아이고 대감님 어디 나가십니까요? 거시기 마님이 행여 묻거든. 마을 김부잔에 다녀온다고 해라잉. 참말로 죄송한 말씀이긴 한디요. 대감님 진짜로 김부자님 댁에 가시는 게 맞으실까요? 왜 지난번에 대감님 기생집 가셨을 때 제가 마님께 김부자님 댁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저 진짜 마님한테 뒤지게 혼났잖아요. 대감님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거짓부렁한다고요. 멋이라 이놈이 시키가. 거시기 내가 김부잔에 간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뭔 놈의 말이 그라고 맞냐잉. 그리고 오늘은 저짝 사랑채는 청소 안 해도 되니께 거기는 신경 쓰지 말아라잉. 네 명심하겠습니다요. 그럼 다녀오십시오 대감님. 워엄매 평소에 어디 빼놓고 청소하면 불같이 화내는 양반이 오늘은 사랑채를 청소하지 말라고 하네잉. 무슨 귀한 것을 거기에 숨겨놨길래 그란랴. 이따가 한 번만 살짝이 봐봐야 쓰겠구만. 홍배는 봉섭에게 김부자 집에 간다 일러두고 기생집에 와서 연홍이를 만났는데
아야 연홍아, 내가 오늘은 제대로 된 약도 먹고 왔겠다. 아주 밤새도록 즐겁게 해줄라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잉. 아이고, 대감님 참말이십니까요? 그럼 오늘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거사를 치르려 하는데 어라? 이것이 이럴 리가 없는디. 어째 대감님 약물이 평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 야관 문안을 먹으면 아주 밤새 가라앉지를 않을 거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산 것인디 말이오. 원매, 이것이 뭔 망신이냐잉? 결국 홍배는 그날 밤 연홍과의 거사를 치르지 못한 채 허탕을 쳤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그 야관 문안을 샀는디. 용하다고 하더만 돌팔이한테 사기 맞아불었구만. 사기 맞아불었어. 안 되겠다. 내 이놈의 돌팔이를 가만히 둘 수가 없지. 봉섭이랑 같이 혼쭐을 내줘야 쓰겠구만. 봉섭아, 아야 봉섭아. 아야 말수가 봉섭이는 어디 갔냐잉? 대감님 봉섭이가 어제 저녁쯤에 집에 돌아간 것까지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디 오늘 아침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는디요? 어? 아따 참말로 이놈의 자식은 필요할 때 일을 안 나오고 어디서 무슨 농땡이를 친다냐? 홍배는 봉섭이 단순히 하루 정도 농땡이를 부린다고 생각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3일 연속으로 봉섭이 일을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궁금해 직접 봉섭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이고, 대감님 이런 누추한 곳에 다 오셨습니까요? 니놈이 소식도 없이 하도 안 나오니께 내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한번 와 보았다. 어디 딱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일 있냐 이놈아. 아이고, 그것이요. 대감님 사실은 제가 대감님 몰래 거시기 사랑채에 들어가서 뭔 황 같은 게 있길래 하나 먹어봤더만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아주 이놈의 거시기가 분기탱천해가지고 가라앉지를 않으니 창피해서 내 밖에를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고야? 그 야관문 환을 먹었더만 이라고 되었다고? 아이고 아무리 명약도 다 맞는 때가 있고 맞는 그릇이 있다고 하더만 내가 늙고 약해져서 약발이 안 받는 것을 애꿎은 약만 탓하고 사람만 잡을 뻔했구마잉. 그렇게 세월이 무상함을 느낀 홍배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야관 문안을 전부 뒷간에 버려버렸다고 한다. 남진이는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 본 채로 공부만 하다 최근 과거에 합격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 위해 맞선을 보러 가고 있었다. 듣자 함께 상대방 쪽 여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처자라고 했는디 만나기도 전부터 겁나게 긴장되부네. 뭐라고 말을 한대야. 내 여자를 만나봤어야지. 어머, 거기 잘생긴 오빵. 내가 무엇이든 다 해드릴게. 딱 두 냥만 줘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디. 아이고 처자 나는 괜찮소잉. 아이고, 이 오빠 튕기기는. 그래, 알았어요. 가격을 깎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입으로도 해줄 수 있다니까. 아따 뭘 자꾸 해준다고 그라요. 내가 지금 솔찬히 바쁘단께요. 나 먼저 싸게 갈라요잉. 오빵 잠깐만. 그렇게 남진은 서둘러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향했다. 아따 듣던 대로 청초하신 게 겁나게 이쁘십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낭자 거시기 초면에 이런 말하긴 뭐한디. 내 쪽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뭐 좀 물어봐도 되겠소. 물론이지요. 여기 오면서 길에서 어떤 처자가 나한테 자꾸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거서거 뭐냐? 입으로도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해준다고 하는 거요? 낭자는 뭐 좀 알고 있어. 나도 쪼까 알려주면 안 돼요. 네? 평생 공부만 하신 양반이라 순진한 양반일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수작질을 하다뇨. 남자들은 역시 다 똑같네요. 대신 가격은 마을 시세대로 두냥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 곳에서 만났다고 해도 할인해 드릴 수는 없어요. 창식은 주색에 빠져 있어 기방 드나드는 것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창식은 기방을 찾았는데 아이고 이제 이 집거리도 40대가 되니 못해 먹겠네. 모르는 얼굴들이 있어야지. 그러던 중 창식은 여지껏 보지 못한 새로운 기생과 마주쳤는데 그 기생은 전모에 너울을 쓰고 있어 분위기가 다른 기생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 모습에 호기심이 동한 창식은 말을 걸었는데 이 근방에서는 보지 못한 얼굴이구나. 며칠 전에 이 동네로 처음 왔습니다. 그래, 너는 특기가 무엇이냐? 저는 이곳에 있는 다른 기생보다 남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줘야 만족하는지 전부 알고 있죠. 나으리 정도면 이 손 하나로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바닥 경력이 길다면 긴 몸인데 손 하나로 나를, 그게 가능하겠느냐?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우리 집 창고에는 쌀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것들 전부 이 손 하나로 벌어들인 거죠. 그럼 좋다. 내 오늘은 너에게 한번 내 몸을 맡겨보마. 이리 오시게 낭자. 나으리 먼저 불부터 끄고요. 창식은 기생과 그렇게 밤을 지새웠고 기생은 오른손 하나만 사용해서 창식에게 인생 최고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그 느낌을 잊지 못한 창식은 일주일 뒤에 다시 그 기방을 찾았고 아니, 이복의 처자. 내 주색 잡기 20년 경력에 며칠 전은 내 인생 최고의 밤이었네. 만족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처자 혹시 오늘은 손 말고 입으로도 가능하신가? 입을 쓸 경우에는 저에게 5냥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만 5냥이나? 그렇게 비싸단 말이오? 이 기방 앞에 있는 논밭은 전부 제 것인데 지난번 동네에서 제가 입만 사용해서 번 돈으로 구입한 논입니다. 정말인가? 그럼 내 5냥을 지불함세. 창식은 또 다시 기생과 밤을 함께 보냈고 이번에는 더욱더 강렬한 경험을 창식에게 안겨주었는데 정확히 3일이 지난 후에 창식은 다시 기방을 찾았다. 이복의 처자 여기 있었구만. 오는 달라는 대로 내 전부 다 줌세. 거시기 오늘 밤은 나에게 아랫입술 한 번만 맛보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어머나 나으리, 말씀은 참 감사한데요. 만약에 저에게 아랫입술이 있었으면 이미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은 제가 전부 사고도 남았겠네요. 흥섭은 가난한 나무꾼인데 부인과 사별하고 딸 명옥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단 하나의 고민은 점점 나이가 차는 명옥의 혼인이었는데 거시기 명옥의 아버지? 원매, 유명한 중매쟁이 말숙 씨가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잉? 명옥이도 이제 나이가 30이 가까워 간디. 인자는 슬슬 시집 보내야 하지 않겠소? 마음 같아서는 내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지만은 그래도 시집 보내려면 혼수할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말로 큰일이구만 큰일. 뭐 마을에 봉섭이라고 여기저기서 잡일해주는 남정네가 나이는 40 좀 못 되었는디. 3년 전에 부인하고 사별했다고 안 그런가? 봉섭 씨가 처지는 좀 그렇기는 해도 참말로 성실한 양반인디. 어째 거시기 한번 생각 있단가? 뭐시라? 하나 있는 딸을 어떻게 하면 혼인한 적이 있는 그런 남정네한테 보낸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게. 거서고 내가 돈은 어떻게라도 마련해 볼라니께. 좀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알아봐 주게. 그 돈 마련한다는 소리만 아주 몇 년째인디. 이러다가 진짜로 명옥이는 혼인도 못한단께요. 아 글쎄 내가 마련한다고 안 하는 거 지금. 일단 큰 소리는 쳤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던 흥섭은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했다. 하이고 일단은 말은 해놓기는 했는디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갈수록 수입은 줄어가고 참말로 걱정이구만 걱정. 오 원매, 저것이 지금 무엇이대? 그렇게 한참을 걱정하고 있는 흥섭의 눈에 거짓말처럼 산삼이 발견되었고 산삼은 크기로 보아 어림잡아 100년 가까이 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이놈이 있으면 인자 우리 명옥이도 시집을 보낼 수가 있제. 하늘이 도왔구만 참말로 하늘이 도왔어. 흥섭이 산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마을 중에 퍼지자 마을에서 제일 가는 천석군 부자인 홍배가 그의 산삼을 사려고 흥섭을 주막으로 불렀고 원매, 이것이 진짜 100년 된 산삼이 맞구만 맞아. 이 정도면 어림잡아도 100냥 정도는 줘야 쓰겠는디. 하이고 100냥이라고라? 그러면 우리 명옥이도 참말로 시집을 보낼 수 있겠구만. 그렇게 흥정을 하려던 차에 어디선가 갑자기 어떤 사내가 달려들어 산삼을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산삼을 허겁지겁 먹어치워버리는 게 아니겠는가. 다름 아닌 그는 오래전부터 폐병을 앓고 있던 덕팔이었다. 이것이 뭔 짓이오? 이놈의 자식이 폐병에 걸렸으면 방구석에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을 것이지. 일하고 된 거 당장 우리 종들을 시켜다가 전원배를 갈라서라도 산삼을 꺼내놔야 내가 속이 풀리겠다.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병이 오래되다 보니 어떻게든 낫고 싶은 마음에 그만. 거시기 홍배 어르신, 화나신 것은 알겠는데 아직 제가 산삼을 팔지는 않았으니께 엄밀히 말하면 저 총각 뱃속에 있는 산삼은 제 것이 맞지라?
그거야 자네 것이 맞지? 그러면 저 덕팔이 총각을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요? 뭐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내가 뭐 더 할 말은 없기는 하구만. 그렇게 흥섭은 덕팔을 산으로 데리고 갔고 그를 깊은 산속 한가운데서 풀어주었다. 거시기 덕팔이 총각 이쪽으로 한 십리만 가면 가까운 마을이 나오니께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거시기 홍배 대감한테 걸리면 진짜로 자네 맞아 죽는다니께. 어르신 참말로 저를 그냥 놓아주시는 겁니까? 산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이미 자네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뭐 인자는 별 수가 있나? 그렇다고 자네 배를 갈라봐야 산삼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제가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요. 이제 겨우 우리 딸년 시집 보내는가 했더만. 웜에 불쌍한 년, 진짜로 불쌍한 년. 그렇게 덕팔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의 머릿속에 흥섭이 발견한 산삼의 기억이 차츰 지워져 갈 때쯤 어르신 계십니까? 워우 웜에 누구실까요? 이 밤중에다가? 흥섭이 어르신 저 덕팔입니다요. 기억 안 나십니까? 무엇이라고라? 그 폐병 앓던 덕팔이 말이요? 웜에 진짜 자네가 맞는가? 참말로 몰라보겠구만. 그때 훔쳐먹었던 산삼 덕분에 폐병도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어르신이 놓아주신 이후로 어떻게든 성공 한번 해보려고 장사길로 들어서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요, 진짜로. 이제 그때 훔쳐먹은 산삼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어르신. 하이고 어찌되었든 잘 살고만 있으면 되었지. 무슨 또 산삼값을 치른다고 그런가?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어르신 따님분이실까요? 아따 참말로 고와불구만요. 응? 무엇이라? 웜에 늦자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다냐? 이것이 뭔 분위기요? 그렇게 덕팔은 달빛 아래 처음 보는 명옥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는데 후에 둘은 혼인을 하게 되었고 흥섭 역시 그들과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한다. 딸의 혼인날을 잡은 어느 김씨 양반집에 부부가 있었다. 영감, 조씨 사위, 코가 너무 큰 거 아니여? 아따, 코가 큰 것이 뭐 어때서?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 안 하요. 딸이 제 팔자에 살 수 있을란가 걱정된 게 그라제잉. 걱정도 팔자구려. 너무 커도 제 명에 못 살고 요절해본다고 합디다.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이 없것이요. 멋이라? 이 요망한 여편네가 불경한 소리를 다 하네. 하지만 김영감도 부인의 얘기에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사실 김영감은 코가 큰 편은 아닌데 거시기도 작아서 종종 마누라에게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진짜로 그것이 사실임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네. 정말 조시사위가 코가 크긴 하제잉.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겠는가? 알겠어라. 나한테 맡기쇼잉. 김씨 영감 집 근처에 사는 덕심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옥녀였다. 김씨마님은 덕심이에게 큰 용돈을 쥐어주니 덕심이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한밤중 불현듯 침입한 덕심이에 조씨 사위는 놀랬으나 저돌적인 덕심이의 매력에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다음 날 덕심이를 만난 마님이 걱정이 되어 물었다. 야, 떡심아. 진짜로 거시기가 코처럼 크드냐? 아이고, 마님 걱정 마셔요. 우째야? 생각보다 안 크드냐? 코만 컸지 거시긴 딱 김씨 영감님 것만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크더라니까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부로야? 화가 난 마님이 마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김영감은 당황하여 물었다. 임자, 왜 화가 이리 났어?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조시사위 확인은 해봤고? 걱정 못 들어 매소. 딱 영감 것만 하다는데 그러면 구실도 못하는 건 아니겠소. 웜에 우리 딸 인자 불쌍해서 어째였을까잉. 어느 날 힘이 세기로 소문이 난 새 병강새가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이고 오늘은 밥을 못 먹겠네. 아침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입맛이 하나도 없구만. 아니 마누라가 그렇게 아침을 잘 차려주던가? 말도 말게 이 친구야. 어젯밤 마누라랑 3번을 거사를 치렀더니 글쎄 아침에 일어났더니 칠첩반상을 차려놨지 뭐야. 와, 그거 대단하구만. 그러는 자네는 왜 오늘 밥 먹는 게 이렇게 시원찮은가? 사실 나도 어젯밤에 마누라랑 5번을 거사를 치르니
아침에 떡하니 구첩반상을 내놓더라고. 내 그거 먹고 나오느라 혼쭐이 났구먼. 이 친구도 대단하이. 그건 그렇고 자네는 아까부터 말도 없이 국밥만 먹고 있는데 자네는 마누라가 아침도 안 차려주던가. 말도 말게 이 친구야. 나는 오늘 아침도 못 먹고 나왔네. 이 친구 힘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다 헛소문이구만. 그래서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일하러 왔는가? 어제 밤에 재미도 못 봤는가? 그것이 나는 어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마누라가 글쎄. 서방님, 제발 이제 그만 아침만 될 시간은 주셔야죠. 봉섭이와 덕삼이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최근 마을의 화제거리인 명옥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야 봉섭아, 니도 거시기 소문 들었냐잉? 아,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명옥 씨 말하는 거지?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왔다고 하더만. 그것이 말이오. 나도 말로만 듣기는 했는디 완전 웬만한 처녀들 뺨을 서너 대씩은 그 자리에서 칠 정도로 미모가 아주 사정없다고 하더만. 그렇게 미모가 이쁜 만큼 말이여 아주 콧대도 높아가지고 동네 남정네들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만. 벌써 마을에서 몇 명인가 추근덕 대보긴 했는디 아주 꿈쩍도 안 한다 안 그런가? 그렇게 말을 들으니께 또 나의 도전의식이 자극되어 버린디. 웃장과 봉섭이 자네? 자네도 괜찮으면 나랑 내기 한번 하세. 무슨 내기를 말하는 것이요? 아, 간단하게 누가 먼저 그 명옥 씨의 마음을 훔치는가? 그 내기를 한번 하자 이 말이제 지금? 아, 거시기 자네도 명옥 씨랑 처지가 비슷한 게 부인하고 사별한 지 몇 년 되어버렸으니 밤마다 겁나게 허전할 거 아닌가? 아니, 갑자기 먼저 간 우리 마누라 이야기를 우째 꺼내는가 자네는? 아,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제. 어쩐가 먼저 명옥 씨랑 거사를 치르는 사람한테 연량 주는 걸로. 웜에 연량이나? 자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하고 말고 이 친구야. 그러면 자네 연량이니께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없네잉. 그렇게 덕삼은 봉섭이와 헤어지고 나서 급한 마음에 바로 명옥의 집을 찾았는데 하이고 거시기 소문이 참말이었구만. 겁나게 곱네잉. 명옥 씨라고 하셨지라.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명옥이는 제가 맡기는 한디 무슨 일이실까요잉? 아, 무슨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마을에 딱 오셨으니께 거시기 잘 한번 지내보자는 뜻으로다가 막걸리 한잔 하자는 거지라. 하이고 딱 얼굴만 봐도 우리 총각은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디? 내가 또 관상은 제대로 보거든. 자네는 거시기가 부실한 딱 그런 얼굴상이구만. 내 깜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좋게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디? 오, 원매.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단가? 내 거시기가 대단치는 않아도 얼마나 우직하게 일하는디. 되었구만 되었어. 당신만 손해지 뭐. 그리고 덕삼은 다음날 봉섭이를 다시 주막에서 만났는데 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이고 말도 마세 말도 말어.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일 다니면서 그래도 여자라면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디. 아주 거시기가 부실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를 남자 취급도 안 하더라고. 하이고 처음 보는 자네한테 그런 말을 다 한다고? 역시 소문대로 만만치가 않구마잉. 그러면 어째 오늘 밤에도 한번 작업 다시 해볼란가? 아니 되었네. 나는 이쯤에서 포기할라네. 자네도 말이오. 괜히 내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접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 내 돈이 아까워서 이런 말 하는 것 아니라니께. 허허, 나한테 묘수가 하나 있기는 한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밤 봉섭은 명옥이 사는 집으로 향했고 그녀를 보더니 봉섭은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는가? 원매, 이 밤중에 이것이 무슨 일이시래요? 하이고 죄송합니다요. 당신의 짧은 손가락을 무심코 보니까 먼저 간 마누라의 짧은 손가락이 떠올라서 느닷없이 눈물이 다 나와버리네. 그것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는디? 거시기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실례인 것 같은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간 마누라가 항상 짧은 손가락 땜시 내 큰 거시기를 잡기 힘들어 했구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거사를 치렀으면서도 금세 잊어불고 또 요구를 해서 아주 밤을 지새도록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때는 참말로 곤란했는디.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구만요. 참말로 실례했어라. 원매,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구마잉. 거시기 마음이 아픔 사람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 합디다. 어째 잠깐 들어와 보실라요? 그렇게 봉섭은 명옥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덕삼과의 내기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
창수는 외모도 훤칠하고 주색도 좋아하는 게 천상 바람둥이였다. 어느 날 창수가 길을 걷다 한 여인을 마주쳤는데 그 여인의 외모가 청초하고 맑은 분위기를 품고 있는 것이 창수 눈에 들어왔다. 낭자, 혹시 시간 괜찮소? 네, 무슨 일이실까요? 내가 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이곳에 피어 있는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물을 안 주고 갈 수가 있단 말이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침 이 옆에 적당히 담소를 나눌 만한 장소가 있으니 바쁘지 않으시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오. 그리하여 창수는 여인과 함께 마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여관에 가는 것이었나요? 나리, 저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부지간도 아닌데 어찌 이런 곳에 함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낭자,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구려. 내 방법이 다 있으니 낭자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시오. 아이고, 날이 하루 묵고 가십니까요? 우리 부부가 한양으로 가야 하는데 하루 신세를 좀 져야겠소. 부부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마님 되십니까? 허,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나. 하루 머무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 아닙니다요. 나리가 그렇다고 하시면 다 그런 거지라. 둘은 그렇게 여관에서 함께 머물렀고 당연히 밤에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창식은 이미 여인이 떠난 것을 발견하였고 여관비를 치르기 위해 주인을 찾았다. 낭자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남들 보기 전에 미리 떠났나 보구먼. 아이고, 날이 잘 주무셨을까요? 내 가는 길이 바쁘니 얼른 계산이나 해주시게나. 네, 그럼 다 해서 30냥 되겠습니다. 30냥? 무슨 하룻밤 머무는데 30냥이나 한단 말이오. 하룻밤 머무는 데는 한량인데요. 나리께서는 하룻밤 머무셨지만 부인분께서는 한 달 동안 숙박하셨습니다요. 어제 나리께서 부부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값을 치러주셔야죠. 그런데 소인이 이런 말씀 드리긴 쬐까 거시기 온디. 아따, 부인분께서 참말로 남편분이 많으십디다잉. 소중이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중이는 이미 홍기가 지났으나 여자들과 연이 전혀 없던 터라 돌아가면서도 신세한탄을 하였다. 아이고, 거시기 달고 태어나서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여? 원매 내 팔자야. 그러다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담벼락 너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원매, 이것이 뭔 소리대? 귀를 담벼락에 가까이 대니 확실히 흥분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완마야, 혹시 그거 하는 소리 아니여? 망측하게 바깥에서 뭔 지랄이단가잉.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소중이는 거시기만 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소중이는 남봉꾼으로 소문난 대무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허허, 사실 자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네. 그 집에서 일하는 춘자라는 하녀가 있는데 글쎄 그 하녀가 그 집에 오이밭에 가서 밤이 되면 오이로 적적함을 달랜다는 거야. 무엇이라고라? 춘자라고 하면 그 참한 처자 아니여. 그 정도 외모면 분명 남자가 없지 않을 텐디. 글쎄 그 집 주인 양반이 엄격해서 남자들은 얼씬도 못하나 보더라고. 대신에 들은 얘기로는 밤이 되면 그 오이밭에 몰래 누워서 남자의 거시기를 내놓고 있으면 춘자가 오이라고 생각해서 재미 좀 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물론 들키지 않게 밤에만 말이야. 대물이, 네 그것이 참말인겨? 경험이 전혀 없는 자네에게 이런 말은 참 미안한데 말이오. 남녀의 정이 통하는 그 맛은 인생 최고의 쾌락이라 할 수 있지. 어때 자네 도전해 볼겨? 그것이 된다 함은 아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봐야지. 옷이야, 뭐 오이처럼 녹색으로 물들이고 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버렸단께.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대무리는 길을 가다 소중이를 다시 만났는데 소중이의 얼굴이 매우 어두워 보였다. 어이구 소중히 오랜만이네. 그래 정말로 해봤는가? 그려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느낌이긴 하드만. 이 친구가 완전 빠져버렸구만. 그 좋은 걸 몇 번이나 했기에 몸이 벌써 이렇게 축났는가 글쎄. 거시기 말이여 자네. 하기 전에 낫으로 오이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는 왜 안 해줬단가? 갑수는 한양에 볼 일이 있어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주막에 들러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어째 잠자리는 괜지먼가? 아네.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편안하구만요. 그나저나 뭐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디.
자네 얼굴에 어째 근심이 한가득이구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보게잉. 잠자리는 진짜 괜지맙니다요. 다름이 아니라 지가 거서고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서요. 자네만 괜지맘은 말이요. 밤은 길고 기니께 뭔 고민인지 한번 들려줄 수 있겠는가? 이런 주막을 하면서 손님들 이야기를 듣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라서 말이요. 아, 지가 사실은 아직은 총각인데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생판 모르는 처자랑 혼인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동네에서 부모님 몰래 만나고 있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춘심이라는 처자랑 혼인을 해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구만요. 부모님 성격에 춘심이랑 혼인한다고 하면 절대로 찬성을 안 할 것 같아서 말이지라.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께 내 젊은 때가 다 생각이 나는구만. 뭐 자네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나도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디 이야기 한번 들어볼란가? 아이고, 말씀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밤은 길고 기니께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이었을까나? 나는 그때 당시 우리 고을 사또의 첩이었단 말이제. 아야 명호가 내가 다음 달이면 이쪽 지방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고 한양으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디 말이요. 원매, 그럼 서방님 지는 어떡합니까요? 아, 바늘 가는데 실이 안 갈 수가 있나. 당연히 너도 한양에 올라와야지. 바늘이 하나기는 한디 실은 하나가 아닌 게 하는 말이제라. 거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허니 말이요. 니는 내가 먼저 한양으로 가고 남은 그 다음 주쯤 해서 올라오는 거는 어떻겠냐? 내가 노잣돈이랑 그쪽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돈은 미리 줄 테니까 말이요. 그렇게 나는 그 사또의 말대로 사또가 떠난 다음 주에 한양으로 가고 있었는디. 아니 밤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도 마침 주변에 빈집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옷을 좀 말리고 있었는디 말이요. 원매, 아무도 없는 곳인 줄 알고 왔는디 누가 있었구마잉. 어디 가시는 길인가 보구만요. 아, 한양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그 짝은 이 밤중에 어디 가신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한디 내가 처가살이를 해야 돼서 살던 곳 집을 정리하고 거기로 가는 중이요. 원매, 요즘 같은 때에 처가살이를 한다고라? 거시기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는디 가끔 일해주는 곳 어르신이 나를 좋게 보셨는지 그 집 따님하고 나를 맺어주지 않겠는가. 대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일하는 조건으로. 그래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 집 따님이 맘에 들기는 했나 본디? 잘 생각해보소. 그 집이 말이요. 다른 사람을 부릴 만큼 재산도 있는디 그 집 딸이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간 이유를 나야 뭐 그것을 거절하면 또 벌어먹고 살 곳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제. 그란디 당신은 우째 한양으로 가시는 거요? 그렇게 그 남정네한테 내 사정을 말하려고 하는디. 갑자기 비에 젖은 내 몸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비 오는 날 밤 묘한 분위기 땜시 그랬는지 아주 한순간에 서로 눈이 딱 맞아불지 않겠는가? 거시기 말이요. 잠깐 생각을 해봤는디 당신과 내가 바람과 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이곳에 찾은 게 어찌 보면 하늘의 뜻 같기도 헌디 어쩐가 당신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의 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부인으로 살아보는 것은? 내가 몸은 썽썽해서 아주 일은 성실히 잘한다니께. 그렇게 말했던 그 남자가 여기 우리 서방이제. 이 양반이 비에 젖은 내 몸을 봐버린 순간 서로 운명이 바뀌어 버렸구만. 어쩐가 자네랑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지는 않는가? 아이고, 참말로 그렇기는 하구먼요. 그런디 그렇게 선택하시고 한 세월 사셨는디 사시는 동안 다른 삶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은 안 생기던가요? 그것이 한번 선택을 했으면 말이요. 다른 사람은 마음에 묻어두고 절대 펼쳐보지 않는 게 행복의 비결이네. 갑수는 주인 노파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처음 주막에 머물렀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흥부와 그의 부인이 나무를 하기 위해 산길을 걷고 있었다. 아이고, 집에 책임질 입들이 많으니 일을 해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네. 어이 마누라, 이쪽 길가에는 연못들이 많이 있으니 조심하소잉. 흥부가 말을 끝내자마자 흥부의 부인은 산길에 발을 헛디뎌 길 옆에 있는 연못에 빠지게 되었고 흥부가 부인을 일으켜주기 위해 연못으로 갔을 때는 부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원매의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분명 여기로 빠지는 것을 내가 다 봤는데 어디로 가버렸다냐. 얼마나 연못을 멍하니 쳐다보았을까. 갑자기 숲속에서 자욱하게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오는 것이었다. 여기 이 단아하게 생긴 명어리가 연못에 빠진 네 색시냐?
아니요. 제 마누라는 저리 단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요. 그럼 여기 섹시하게 생긴 향단이가 네 섹시냐?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마누라는 섹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 볼품없이 가난한 처자가 연못에 빠진 네 섹시더냐? 왜인진 모르지만 그 화가 나 있는 여편네가 제 마누라가 확실합니다.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정직한 사람이구나. 상으로 너에게 이 두 여자 역시 모두 주겠다. 아이고 산신령님. 안 그래도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여기에서 입을 어떻게 더 늘립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내 너네 집으로 제비 한 마리 보내주마. 제비라뇨? 그런 게 다 있다네. 그 일이 있고 나서 흥부는 형인 놀부를 찾아가 산속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을 말해주었다. 뭐? 가난한 명월이와 섹시한 향단이? 나도 마누라랑 등산 한번 가봐야겠구먼. 저렇게 예쁜 형수님이 계신데 못하러요 성님. 시끄러 이놈아. 주걱으로 뺨 맞기 싫으면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부인에게 등산이 건강에 참 좋다면서 산으로 가자고 부인에게 이야기했고, 놀부는 부인과 산으로 걷고 있던 중에 흥부가 알려준 연못을 발견하고는 뒤에서 부인을 냅다 밀어버렸다. 아이쿠, 발이 미끄러져 버렸네. 이번에도 연못에 빠진 놀부의 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연못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거의 밤이 다 돼서야 산신령이 놀부의 부인과 함께 연못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참한 여자가 연못에 다 빠지다니. 오랜만에 회포 한번 진짜 거하게 풀었네. 여보잉, 당신 말대로 등산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옵시다잉. 어느 날 덕파리가 세상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며 주인집 마님에게 왔다. 마님, 이런 얘기하면 쪼가 거시기 한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째 그라냐 떡파라? 지가 요즘 춘심이 때문에 죽겠어라. 춘심이 그것하고 뭔 일이 있었어? 요즘 농번기라 밭으로 가랴 논으로 가랴 산으로 가랴 몸이 100개라도 모자른디 춘심이가 밤마다 와서 괴롭힌 게 죽겠단께요. 처음에는 저도 좋았는디라 인자는 밤에도 모자라서 일할 때에도 자꾸 물레방앗간에 가자고 눈치를 주는 게 이러다가 진짜 제명에 못 살지 싶단께요. 뭔 좋은 방법이 없을게라. 아따, 이 바쁜 시기에 너가 춘심이 땜시 일을 못하면 그것이 너나 나나 큰일이기는 하다잉. 그러면 아가 떡파라. 내가 방법이 있기는 헌디야. 무슨 방법인디요, 마님? 내 춘심이한테 떡파리 너랑 한 번씩 할 때마다 너 몸값으로 돈을 주라고 단단히 일러둘라니까. 떡파리 니는 앞으로 걱정을 말어. 그러니까 이러는 도중에 몰래방앗간에서 하면 2푼, 밤에 너 방에서 하면 10푼 이렇게 말이여. 춘심이 그것도 돈이가 얼마 없는 게 한동안 괜찮을 것이여잉. 마님, 좋은 방법 같긴 한디 우째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까? 아이고, 이 뭉충한 떡파라.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방앗간에서 하는 것은 얼마 오래 안 걸리니까 너가 좀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서도야. 춘심이 그것이 밤에 너 방으로 가불면 밤새 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버릴 텐디. 그 다음날 네가 일을 할 수 있겠냐? 당연히 네 하루 품삯은 책임져 줘야제잉. 아따, 역시 우리 마님은 현명하십니다잉. 그 후로 거짓말처럼 한동안 춘심이는 덕파리를 찾지 않았고, 덕분에 덕파리도 다시 기운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참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덕파리에게 춘심이가 찾아왔는데, 춘심아, 니도 마님한테 들었지? 인자 나도 공짜로는 못 해주겠다잉. 아이고, 떡파리 이 쪼잔한 놈아. 걱정 말어라. 안 그래도 내가 돈 가져왔어야. 자, 여기 10푼이여잉. 10푼이면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방에서 목욕제기 하고 딱 기다리고 있을게잉. 오랜만에 우돌도 몸 좀 풀자야. 시방 뭔 소리 하냐 떡파라? 나는 니한테 물레방앗간에서 지금 5번 하자고 준 건디야. 무엇이라고야? 아따 춘심아, 이 돈 다시 도로 가져가고 진짜 나 한 번만 살려주라야.